네,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의 소중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관측 그리고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초과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측을 하고 그 어떤 관측들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해석이 돼서 발견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실제로 저희 지하실험연구단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측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보여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측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사물 또는 사실 또는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은 새로운 사물, 사실 또는 현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관측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관측들이 하나의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측이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육안으로 관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감 중에 촉감과 미각, 그리고 후각, 청각,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감각은 가까운 곳에 있는 정보만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각만큼은 다릅니다. 시각은 상당히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정보도 저희가 충분히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시각에 대한 정보, 즉 이 시각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오느냐? 빛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 빛은 다음과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 에너지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경우 감마선이 되고 낮은 경우 일반적인 전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빛의 범위 중에서 실제 우리 인류가 저희의 눈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저 가운데 굉장히 얇은 영역에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안에는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빨주노초 파란보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처음으로 관측하게 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뉴턴은 처음에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햇볕을 분광을 시켰습니다. 굴절률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가시광선의 정보만으로도 인류의 지식은 상당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의 지식은 보다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없던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렌트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X선을 볼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물질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련의 어떤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과정. 이미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죠.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앞서 이제 화성이라든지 지구의 대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화성에 비해 밀도가 약 100배 이상 높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주 방사선이 있습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방사선은 그 어느 것과도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에너지를 잃지 않고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우주 입자는 지구 대기권을 만납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물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대기와 반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파생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주 방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 대기권을 만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도 몇몇 주황색 라인들이 지표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뮤온이라는 입자입니다. 원래 뮤온의 수명은 2.2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진행할 수 있는 거리는 660m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인접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10km의 대기권을 뚫고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은
X축의 경우에는 이제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Y축의 경우에는 저 뮤온이라는 입자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단은 양양 지하 실험실, 지하 600m의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현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는 정선의 예미산 아래 지하 실험실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예미산의 경우에는 해발 꼭대기에서부터 저희 지하 실험실까지 대략 한 깊이 1000m 이상이 확보가 됩니다. 이럴 경우 뮤온이라는 입자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펼치고 손가락을 제외한 가로 세로 10cm 영역에도 초당 하나씩 뮤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체에는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죠. 하지만 이 입자는 저희 검출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1000m 이하의 깊이로 내려갔을 경우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표와 비교했을 때 약 한 5만 분의 1 이상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검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쁜 보석 같은 거는 저희가 섬광 단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결정,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자기 고유의 격자 구조를 따라서 물질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입사가 되면 그 섬광 단결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전달된 에너지의 90%는 열을 발생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빛을 발생하는 데 쓰이게 되죠. 저희가 상온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 에너지의 10%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90%의 열 에너지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 온도를 읽을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이 섬광 단결정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서 저 가운데 있는 센서의 가로 세로 길이는 3.8mm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저 금선의 굵기는 7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저희는 검출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타워의 형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현재 양양 지하 실험실에 이 검출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검출기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관측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관측의 결과물을 통해서 각각의 신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는 발견의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중성미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녹색에 inverted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영역이 첫 번째로 중성미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가 양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은 여기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발견 가능한 지역까지. 저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선에 더 깊은 곳에 더 넓은 공간에 지하 실험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발견할 첫 번째 발견 가능한 영역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입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색깔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녀석의 모양을 알고 연인이 되는 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